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곳을 우리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신경을 제일 안 쓸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무릎은 무릎 관절, 척추는 척추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목하고 많이 자라목 저번에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그럴까요? 어디가? 아까 대답 제가 힌트를 드려가지고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십견하고 그다음에 오십견 왜 이렇게 조금만 아유 오십견이 왔나봐. 근데 20대가 얘기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십견이라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과 헷갈리게 비슷한 증후군이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래서 원장님께 우리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삐꾸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해 봤냐면요. 너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와 이런 그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대신 약간 조금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늦게 밥을 먹으면은 훨씬 맛있는 것처럼 오늘 그냥 숙성에 완숙하게 된 그런 연주를 보면서 또 막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막 이거 도전 천곡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도전 만곡쯤 돼야지 이 정도 되는데 오늘 아주 너무 좋은 그리고 또 우리 파페라를 너무 멋있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그냥 아직도 그 감동 속에 있습니다. 예, 삐꾸 같은 이야기를 좀 오늘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삐꾸 같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일평생 원래는 이분이 그 의대를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의학보다는 음악이 낫겠다 생각해서 음악으로 가셔서 성공을 하셨죠. 저는 실패를 했고 저도 과거에 바이올린을 좀 했는데 계속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가면은요, 그렇죠?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하면 우리가 막 비싼 비용을 내요, 그렇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연주를 할 때? 지휘자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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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밀도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심벌주가 최고입니다. 심벌주. 어디 가서 우리 한 번. 예, 우리 심벌주를 쳐주시는 심벌주는 한 번에 그냥 뭐 한 100만 원 봉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거기서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이올린.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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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이렇게. 정말 그래요. 네. 저희가 그래요. 알바 간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얼마 받아? 그러면 우리는 사망장까지 다 하고 15만 원 받아. 그러면 쟤는 삑 이거 한번 불고 그냥 다 받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콘서트 하면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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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네, 그냥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 됐는데 처음에는 누가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좋아, 그냥 잘할 것 같고 또 그분 뒤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깨를 잘 써야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잘 쓰는 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부흥의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표현을 잘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손은 어떻게 손만 가지고 될까요? 오늘 아까 환자분이 왔었어요. 나는 손을 쓸 수가 있는데 가기가 어려워. 입에까지 가기가.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지는 거야, 이게. 예? 이게 안 들어지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깨는 무엇 때문에, 어깨가 뭐의 기능이 있을까요? 어깨는 상지를 움직이게 해주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상지를 움직이는 일들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누구일까요? 동물 중에서? 원숭이? 아닌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척추동물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개문, 강목, 가속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척추동물 중에서 제일 그걸 잘 쓰는 동물이 누구일까요? 침팬지요? 오랑우탄? 땡. 땡. 벌새예요. 벌새. 뭐라 그러지? 허밍버드요? 허밍버드는 그 조그만 그 새가 어깨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그치? 그 조그만 새가 얼마나 조그만지 알아요? 5cm. 예? 우리가 탁구공이 얼마예요? 2.7g. 재보세요. 때 묻으면 조금 더 나가요. 안 웃어. 이 탁구공이 2.7g인데 이 허밍버드 이게 벌새. 이 벌새는 네. 잊어버렸어 제가 금방. 허밍버드의 무게 1.8g이에요. 1.8g. 근데 걔가 그 꿀을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날개짓을 하는지 60회 1초에 60회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를 갖다가 제일 잘 쓴다 그러면은 우리 백진주 교수님이 아니고 허밍버드가 굉장히 잘하죠. 또 동물 중에서는 다른 동물들이 누가 잘할까요? 니모가 잘해요. 파인딩 니모. 이게 그 어항 속에 있는 작은 그 물고기들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팔을 가지고 하는데 걔네들도 이 어깨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넓은 사람은 다 내 가슴으로 와. 뭐 이렇게 노래나 다 내 가슴으로 와. 오늘의 키워드. 다 내 가슴으로 와. 노래나 잘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배만 나오면은 가까이게 너무 멀어지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어떤 환자분이 와서 내 어깨는 이상하게 멀다고 누가 그랬어요? BBS에서 누가 그랬대요? 어깨가 너무 이게 양쪽 어깨가 너무 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어깨가 가까운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껴안기 상당히 어려운 동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상당히 적어. 또 치타 가까운가요? 얘네들은 이렇게 뛰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슬림해, 그렇지? 배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가 사람의 이게 앞면의 그 좌우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넓으면 멋있는 남자, 어깨가 좁으면 사랑스러운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별로 자, 아닌가요? 우리 다 어깨 좀 줄입시다. 이거 안 되겠어. 너무 똑 부러져가지고. 근데 어깨는 벌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어깨가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쇄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쇄골이 원래 없는 사람이 있어. 너무 부드러워. 막 어깨가 반대팔까지 가겠지? 오늘 어깨를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어깨 그러면은 어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 가늘한 뼈 이걸 가지고 뭐해? 빗장을 걸어, 그렇지? 자물쇠에 문을 걸어서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주워다가 빗장을 걸었어요. 빗장이 뭐예요? 열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지금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 빗장뼈 뒤에 날개 쭉지뼈 이거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이걸 누가 와서 친절하게 한번 탁 때리면 부서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요렇게 얇아, 이렇게 얇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등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어깨 날개, 이게 팔뼈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워. 그래서 등에 있는 근육이 없으면은 이게 앞으로도 돌아오고 뒤로 가.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요 끝에 붙어 있어요. 이게. 예? 나머지는 그냥 날개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허밍버드처럼 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어깨 얘기를 돌아오면은 이 어깨는 우리가 견갑대 이렇게 얘기해서 숄더 거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거들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들 그러면 여자분들이 배를 이렇게 눌러주고 몸매를 주의해서 딱 붙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엉덩이에 제 건 보지 마세요. 이게 엉덩이에 2개의 그 거들이 있고 숄더 어깨에 2개의 이렇게 거들이 있는데 이 날개가 잘 움직여져야지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깨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 어깨 관절 그러면은 이 넓은 뼈하고 이 동그란 머리를 달리고 있는 이 자루뼈, 그렇죠? 이걸 상완, 완이라는 건 이제 팔이라는 뜻인데 이 상완의 위쪽에 있는 건 산완, 앞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완. 이게 뭐 다 알아. 금방 알아. 그치? 그래서 이거 상완이라고 이거 전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끝에 손이 달렸어. 그쵸?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숄더 거들, 날개 쭉지뼈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개 쭉지뼈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몰라도 그냥 회전을 해줘. 그치? 어깨를 회전해줘. 그래서 회전을 해주는 덮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전근개. 이렇게 얘기해. 그쵸? 개라는 뜻은 이게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근육이 4개가 있는데 이 근육들을 가지고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옆으로 갈 때, 뭐 돌릴 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쓸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 어깨 관절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각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큼 불안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잘 생기는 게 뭐예요? 관절이 잘 빠져요. 야구 선수들이 그냥 하다가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반갑다고 탕 치다가 빠지면은 병원으로 와야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자꾸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깨가 손상이 되는 그런 치료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치료는 그거는 되게 힘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절을 덮어주고 있는 그 우리 그 뭐라고 그래요? 관절와 순, 그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가니라고 그러지. 도가니. 이 도가니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 도가니를 꼬매주는 수술을 많이들 하지요. 그 도가니가 그럼 그 도가니탕이에요? 네, 네. 그 도가니예요. 무릎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도가니를 잘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깨 젊은이들은 대개 그렇게 해서 탈구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이 찢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뻑뻑해지고 이 회전근개가 이게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10원, 20원, 30원 이렇게 하면 이게 어깨에 힘이 많이 가갖고 이게 두꺼워지면서 거기가 뻣뻣해져.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힘줄이 찢어졌는데 그 병원에 무슨 소리냐고 난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어깨 힘줄이 찢어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혈액 순환이 좋지 않으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찢어질까요? 여기에 있는 이거를 견갑골. 근데 이 견갑골 위에 하나님이 지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지붕을. 그래서 어깨가 덜렁 쫙 올라가나요? 어깨가 딱 막히지,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견봉이라고 어깨 몽둥이처럼 생겼는데 이 견봉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게 지붕이에요. 이 지붕이 두꺼워지면서 여기다 부딪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부딪혀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리지 마시고 아래에서 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막 쓰다 보면은 이제 뭔가 우리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아름다우신 분들이 대개 한 50세 근처 가면 이제 몸의 변화가 와. 더 이상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호르몬을 이제 조금씩 감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드러웠던 관절들이 다소 뻣뻣해지고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뻣뻣해져. 이게 대개 50세 근처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어깨가 갑자기 아파지더니 뭐 밤에 잘 수가 없고 막 이래요. 제가 굉장히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조 원장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하면 금방 두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원장님들이 저기 소장님하고 다 같이 어깨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 어깨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전근개가 문제가 돼요. 이 회전근개는 4개의 힘줄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견갑하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껴안아줄 때, 뒷짐질 때 이렇게 쓰는 힘줄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견갑하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깨 이렇게 들어줄 때 이렇게 들어줄 때 쓰는 힘줄이 이게 극상건이에요. 이 극상건이 제일 많이 찢어져.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극상건이 찢어졌고 이렇게 하면 거의 그냥 맞아. 예?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이게 극상, 이게 극이에요. 이게 이제 뭐 가시처럼은 안 생겼지만 이걸 극이라고 하는데 이 날개 쪽지 위에 있으면 극 뭐예요? 위에 있으니까 상. 요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극하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극상건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뒤쪽으로 극하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찢어질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먹고 살아요. 이 어깨에 있는 이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찢어지기 전에 대개 어깨가 굳어지고 아파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50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50견이 생기면은 대개는 이 어깨가 무엇인가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쪽에 유방이나 이쪽에 어깨에 치료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친 적도 없는데 어깨가 안 돌아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달라붙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결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냥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50견 이렇게. 50견은 뭐예요? 50세에 생겼어. 그렇죠? 50세에 생길 수 있는 병은 다 50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유착이 된 거예요. 달라붙었어요. 그 막이 달라붙어서 유착성 활액막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 극상건이라는 데가 이게 유착이 되고 그쪽에 여기가 이제 여기에 윤활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깨가 점점 달라붙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견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50견의 특징은 이 귀한 팔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50세는 되셨지만 50견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50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착성 활액막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개가 오시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요. 또 그쪽으로 누우면 자꾸 아파서 못 일어나, 아파갖고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특히 아파요. 낮에는 좀 덜한데, 그리고 안 움직여져. 그치? 그래서 옆에서 있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어봐서 이게 움직여지면 그거는 유착성 활액막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붙었어. 그러면 이 달라붙은 거는 그냥 안 낫죠. 그거는 그냥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서 1년 반쯤 가. 예? 그래서 50견 나면 그냥 놔두면 좋아져.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자는 1년 반 동안 죽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안 아프게 조금씩 관절 운동을 회복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안 아파지게 치료를 해드려요. 주사도 놔드리고 심하게 막 한 5, 6개월 이상 되면 완전히 딱 붙어요. 예? 그럼 어떻게? 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물을 집으면 비닐봉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저희 달라붙어 있던 데다가 약을 집어넣으면 이게 관절이 이렇게 찢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잘못 확 휘두르면 부러져요, 팔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문 의사들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무엇인가 찢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관절을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오래 놔두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 교과서에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너무나 괴로워서 병원에 치료받다 보니까 요즘엔 너도 나도 다 그냥 잘 치료한대. 막 전공이 신경외과, 뇌를 공부하신 분도 어깨 치료를 하고 또 무슨 한의원에서도 다 하고 맞아요.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다 해.
그런데 원래 전공은 정형외과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쯤 정형외과 와서 보시면은 필요 없이 고생하시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50견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럼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60대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50견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어디가 쾅 부딪혔는데 내가 팔이 아파요. 50견이라고 50견 치료를 받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제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파요.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50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주는 힘줄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는 드는데 옆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되게 아파. 왜냐하면 극상건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게 찢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건 병원에 와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주사로 치료했으면 주사로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대개는 손상되면은 그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하듯이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해주면은 잘 써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오셔서 치료받고 자기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내시고 그러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깨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건 잘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낫게 하고 요거는 뭔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깨는 콱 넘어지거나 그러면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부러진 게 보이지 않아서 이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몇 번 이렇게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하시는 거죠. 네. 어깨를 잘 치료받으시면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박수를 칠래도 그냥 돼요. 이게 아까 박수 많이 쳐드렸죠, 그렇죠? 그게 우리 어깨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고 틈이 날 때마다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깨가 많이 아플 때는 이렇게 펴서 돌리는 운동들은 별로 안 하면 좋겠고 구부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나 어깨가 많이 아픈데 나는 이거 하면 좋다고 가갖고는 아령 운동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 어깨가 안 아플려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고 어깨를 막 돌리는 운동 앞으로 100번, 뒤로 100번 이런 운동들을 자꾸 하시면은 그러면 이 날개 쭉지 있는데 안 아파지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요. 또 때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어깨가 아픈 다른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견갑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 견갑대의 앞쪽은 여기에 흉골이라는 데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개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 덜렁덜렁하는 뒤쪽에 있는 이쪽에는 근육들로만 돼 있잖아. 그렇죠? 으쓱 잘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그 근육들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픈 게 꼭 50견처럼 이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는 옆에 분들을 이 팔꿈치를 막 문질러 주셔도 좋고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많이 좋아지시죠. 그렇죠? 때로는 거기가 아픈 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어깨가 아픈 게 그냥 어깨 아픈 게 아니라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죠? 아니에요. 음악을 듣고 싶어서.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저는 사실 이쪽 어깨하고 달라요. 이쪽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고 여기는 100원 이제 10원으로 안 할게요. 좀 올려야 되겠어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100원 하다 보니까 근육도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손에 힘이 뭐 이 다른 거 뭐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라 그러면 사실 그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 막 그렇게 껴뜨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병은 너무 잘 따요. 막 물병 막 이런 거 막 마요네즈 막 이런 거 막 따요. 근데 그 가끔가다 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힘줄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뚝뚝 소리가 나는 거는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견봉이라는 데하고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요. 20대, 10대 아이들 틱틱 소리 많이 나는 그런 거는 대개 이 날개 쭉지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가슴 흉곽은 곽이죠, 곽, 그렇죠? 이 외곽, 이 곽하고
삼각하고 이 날개죽지뼈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충돌이 돼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라, 들어봐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소리가 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소염제나 이런 걸 좀 쓰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열이 날 때는 좀 시원한 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냥 병원에 오시면은 대부분 그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딱 펼치면서 여기 보세요. 이거랑 똑같죠? 이건 그냥 지켜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 네네네. 그리고 왜 이제 어깨 왜 여자들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네, 한꺼번에 사실 들기가 되게 네, 네.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데 뒤가 이제 근육이 목 뒤로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줄기가 많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 뭐 이렇게 막 뭐 김장 특히 김장 증후군 너무 근데 저는 김장을 담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날개 쭉지로부터 목에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승모근, 견갑거근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 근육들이 이게 많이 뭉치게 되고 그 옆으로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날개 쭉지를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 아파요. 예.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 그 핸드폰을 보고 뭐 하고 이렇게 점점 목이 이렇게 나와갖고 ET처럼 이렇게 다니면 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질까요? 단단해지고 거기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깍지를 끼시고 깍지 껴보세요. 네,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제끼시고, 그렇죠? 그래서 졸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은 앞으로 밀고 머리는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꾸 하세요. 그냥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렇죠? 날개 쭉지를 벌려주세요. 마구 벌려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한 50번씩 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갖다 앞으로 100번, 뒤로 100번 이런 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파, 여기. 딱 여기. 이게 견갑 상각이라고 해요. 그게 딱 여기예요, 여기. 거기를 자꾸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앞으로.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깨를 풀어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한번 좀 풀어줘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지금 옆에 분들 옆에 안 계신가요? 우리 그렇죠. 해주세요, 빨리. 조 원장님. 이거는요, 옆에 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근육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 풀어주면은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네. 수고